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 회장입니다. 또 이렇게 월요일을 아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월요일 하면은 여러분들 이상 월요병 생각나나요? 그동안 놀다가 휴일 푹 쉬다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출근하려면 왜 이렇게 지겹고 피곤하고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뭔가 즐거운 기분이 들어야 하는데 이 즐거운 기분이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야. 월요병 뭔가 탈출하고 싶다, 응? 월요병에서 탈출하고 싶다, 탈출을 뭔가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하여튼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일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게으름을 날려버려야 돼요. 게으름 살다 보니까 게으른 분들도 많고 저도 약간 게으름기가 있는데 이 게으름을 날려버릴 수 있는 아주 팩폭 명언들을 한번 들려볼게요. 게으름에 대한 보복은 두 가지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실패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이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해서 성공한다는 것이다. 하여튼 상당히 좀 뭔가 뼈 때리는 말이네요. 그리고 나폴레옹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과거에 자신이 불성실하게 보냈던 시간들의 보복이다. 그럴까요? 진짜 불성실하게 보냈던. 그리고 버턴이라는 사람이죠. 이런 얘기를 했네요. 게으름뱅이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낭비하는 것이다. 명언인데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네요. 게으른 사람은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가난이 곧 그를 따라잡는다. 이런 아주 멋진 말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게으름을 슬럼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게으른 자들의 자기 합리화다. 맞아요. 슬럼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합리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스스로가 우리 게으름을 탈피를 해야 돼요. 이렇게 명언들이 있는데 이런 명언들을 참고해가지고 한번 부지런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또 해야겠죠. 아주 신나게 한번 또 떠들어 볼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14년 만에 올 2, 4분기 최악의 분기 성적표를 받은 삼성전자가 이제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력을 반전 카드로 이제 꺼내 들었어요. 그 생성형 그 인공지능이죠. 그 시장의 급성장에 AI용 서버에 필수 탑재되는 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있는데 HBM 이거하고 더블 데이터 라이트, DDR5 등 그 차세대 D램 제품의 개발과 양산의 속도를 내 가지고 수익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파운드리 그 시장에서는 업계 1위죠. TSMC하고 맞붙은 3나노미터 그 이하의 초미세 공정 전장에서 응용처를 확대하고요. 이제 수율 개선 등을 통해서 수주 물량 확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9일날 보니까 그 삼성전자가 지난 4월부터 이제 감산에 나선 제품 대다수가 뭐냐, DDR4더라고요. DDR4 이 범용 제품인데 PC랑 모바일, 서버 등 그 전방 산업 침체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재고가 넘쳐가지고 이 가격이 급락한 DDR4 공급을 줄일 필요성이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차세대 D램 규격인 그 DDR5 제품 생산 라인은 늘었어요. 시정 그 주력 제품이 DDR4에서 DDR5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에 투자를 대폭 늘려가지고 DDR5 기술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인데 삼성은 데이터 센터하고 AI, 차세대 컴퓨팅 등에 최적화된 고성능 저전력의 DDR5 제품 라인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거죠. 지난 5월 업계 무려 최선단 12나노급 그런 공정으로 16기가 그 DDR5 D램 생产양산을 시작했죠. 기존에는 14나노 D램 제품 대비 생산성과 소비 전력을 20에서 한 23% 정도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생성형 AI 급성장과 DDR5를 지원하는 인텔의 차세대 서버용 CPU, 사파이어 래피즈 출시 등을 계기로 해가지고 고성능과 고용량 메모리 수요가 크게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현재도 재고가 넘치는 DDR4와 달리 DDR5 공급 물량은 부족한 상태예요. 시장조사 기관의 옴디아에 따르니까 올해 전 세계 D램 시장에서 DDR5 이 비중은
20.1%인데 DDR4를 처음으로 역전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오는 25년에는 DDR5 비중이 40.5%까지 성장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DDR5가 통상 DDR4 제품보다 20%가량 가격이 이제 비싸죠. 이렇게 비싼 만큼 DDR5 시장이 성장할수록 실적 효도는 커지는 그런 구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이닉스가 치고 나간 HBM, 이 HBM3 시장에서도 맹추격을 예고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HBM3를 양산한 하이닉스가 글로벌 그래픽 처리 장치 GPU죠. 그 1위 기업인 엔비디아의 제품 공급에 나서다 보니까 삼성도 발빠르게 HBM3 양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현재 삼성은 HBM3 16기가랑 12단 24기가 제품 샘플을 출하 중인데 성능과 용량을 높인 HBM 5세대 제품인 HBM3P가 있어요. 이 제품도 연내 출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챗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열풍 속에서 AI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하다 보니까 이 관련 데이터 처리하고 그 연산에 필요한 고성능 그 고용량의 HBM3 수요가 이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파운드리 사업은 이 3나노 이하의 생산 라인을 이제 본격 가동해 가지고 대형 고객사 수주 물량 확보의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평택 3라인에서 모바일 등 다양한 응용체의 파운드리 제품을 양산을 하고요. 미국의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1라인도 내년 하반기에 이제 가동을 한다고 하네요. 삼성이 최근에 반도체 부분의 D램 파운드리 개발 실장을 동시에 이제 교체하는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거는 그 차세대 그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이제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경영진의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비메모리의 그 차세대 반도체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 행보가 이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인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국내 주식을 사실상 팔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 매도 때리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거래에서 보면은 지난 7일 기준 했을 때 외국인들이 연초 이후 외국인들의 그 코스피 누적 순매수액은 12조 2,879억으로 같은 기간에 삼성전자 누적 순매수액보다도 작아요. 12조 3,052억보다도 작죠. 이렇게 삼성전자 단일 종목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액이 유가증권 시장 전체 순매수액을 초과한 것은 올해 들어서 처음이에요. 이에 따라서 1분기에 최대 70%를 밑돌던 그 외국인들의 코스피 순매수액에서 삼성전자 순매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월 말 기준 99%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20일부터 10일 거래일 연속으로 삼성에 대한 순매수를 이어가다가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된 지난 7일에 일부 금액을 순매도를 했죠. 이렇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이 산 종목은 하이닉스라고요. 보니까 1조 얼마냐면 1조 5,946이네요. 5,946억인데 하여튼 삼성은 그 삼성전자의 한 13%에 불과하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메리츠에도 그래요. 외국인들의 그 반도체 수급은 그 업황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와 기대감보다는 과매도에 따른 과거 수준으로의 수급 회복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전반에 투자하는 자금이 유입될 경우에는 이 반도체 외 업종으로서의 외국인 수급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그 삼성전자 순매수액이 코스피 순매수액을 넘어섰다는 것은 삼성전자 이외의 종목은 사실상 이제 매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5월에는 하루에 수천억 정도 규모로 자주 주식을 순매수한 그런 외국인들이 6월 중순 이후에는 순매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 순매수 조치가 없어지다 보니까 코스피는 2,520선으로 하락을 하는 겁니다. 쭉 빠져요. 보니까 최근 증시가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썸머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물가가 하락하고 이제 경제는 나쁘지 않았던 그 골디락스 2분기를 지나서 증시는 이제 실적 시즌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높아지는 금리와 그 영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가 올 것이고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가 4%를 넘어서면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등 주식의 그런 투자 매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니까 이달 들어서 6일까지 그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8조 2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난달 비해서 18% 감소를 했고, 코스피 시장의 일평균 회전율도 이달 0.47%로 집계돼가지고 지난달 0.49%에 비해 하락을 했어요. 회전율은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의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투자자 간의 거래가 자주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화분이가 매일경제하고 뭐 크래프트 테크놀로스인가 이쪽하고 이제 공동 개발한 AI 기반의 주식 무슨 위험 관리 지표 부메 쇼크 지수 이 동학개미용의 국내파는 3에서 14로 위험도를 높였다고 하네요. 서학개미용 미국 시장 지수는 0에서 1로 상승했고 이 부맨 쇼크 지수가 0에서 10이면은 현금 비중 축소를 그리고 11에서 50이면은 중립 51에서 100이면 현금 비중 확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래프트 테크놀로시스의 그 홍콩 법인장이 그러는데 새마을금고발 금융시장 그 자금 경색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그런 사항은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지난달 말 발표된 중국의 경상수지가 전년 동기보다도 감소해가지고 경기도나 우려가 커진 점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증가시켰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내용이네요. 삼성이 이제 확장 현실이죠. XR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XR. 이 확장 현실 헤드셋에 대한 개발 목표를 애플의 비전 프로급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미래 성장 시장에서 애플과 또 정면 승부에 나서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분석이 돼요. 삼성은 몰입감을 높이는 척도인 디스플레이 픽셀 숲뿐 아니라 촉각, 후각 지원, 손동작 조작, 헬스케어 지원 등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 같아요. 9일날 미국 그 특허청에 따르니까 삼성은 사용자의 그 감각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그 전자장치 작동 방법에 대한 국제 특허를 지난달 출원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은 특허 문건을 통해 가지고 가상과 증강현실 그 환경을 제공하고자 많은 기업이 실제 가상객체를 시각이나 청각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을 이용한다면서 하지만 시각과 청각만으로는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삼성은 실감나는 증강 가상현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다른 감각과 예를 들어서 촉각이나 후각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출원 배경을 설명을 했네요. 최종 헤드셋의 그 촉각과 후각을 전달하는 기술이 반영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데 삼성이 상당한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대목이고 또 사용자의 그 몰입감을 정하는 디스플레이의 인치당 픽셀 수가 PPR라고 합니다. 이거는 3000 이상으로 애플 비전 프로 3500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서 컨트롤러 없이도 손동작만으로 가상 사물을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인 것 같아요. 이 손동작 조작은 메타와 애플이 올해 들어서 선보인 기술인데 미국의 정보기술 매체인 샘뉴스 24에 따르니까 삼성은 XR 그 헤드셋 모델 번호를 SMI120으로 정했어요. 핸드 트래킹 기술하고 자체 개발한 모바일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칩을 퀄컴 칩과 함께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샘뉴스 24에서는 애플의 비전 프로는 컨트롤러 없이 눈과 손 음성으로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죠. 삼성도 역시 이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고 XR 이름은 갤럭시 글래스 또는 갤럭시 스페이스로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헤드셋을 통해 가지고 헬스케어를 할지에 대해서 촉각을 현재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은 이달 특허청에 갤럭시 서클이라는 상표를 신청을 하면서 상품 분류에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스마트 반지뿐 아니라 그런 웨어러블 컴퓨터로 적시를 한 것 같습니다. 앞서서 스마트 반지인 갤럭시 링을 특허 출원한 바 있는데 향후 갤럭시 서클이라는 이름 아래 각종 기기들이 상호 간 헬스케어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서비스가 개발되면 스마트 반지를 착용해 가지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요. XR 헤드셋을 통해서 가상 환경에서 의료진하고 상담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네요. 앞서서 애플은 그 올 5월이죠. 연례 이벤트인데 WWDC 23에서
$3,499짜리 그 첨단 초고가 헤드셋을 공개해가지고 메타버스 시장에 불을 지폈는데, 팀 쿡 애플 그 CEO가 2016년 에어팟 이후에 애플이 7년 만에 새로운 그런 하드웨어인 AR 글래스 비전 프로를 선보이면서 이 공간의 컴퓨팅을 창조하겠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언했고, 이 컴퓨팅 파워를 평면에서 3차원으로 이제 극대화하겠다는 게 포부예요. 손가락을 뭐 움직이거나 눈동자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모든 앱을 조작할 수 있고요. 뭐 맥이나 아이폰과 연동을 해가지고 작업을 불러들여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 카메라가 12개, 센서 5개, 마이크는 6개, 이렇게 자체 개발한 그 첨단 칩인 M2와 R1을 장착을 한 거죠. 이런 발표에 시장은 깜짝 놀랐어요. 업계 1인 메타가 오는 9월에 메타 커넥트 2023에서 공개할 퀘스트 3에 비해서 성능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이죠. 그 메타의 그 마크 저크버그가 전면부가 종전보다 40%나 얇은 퀘스트 3를 공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블룸버그는 퀘스트 3가 카메라 4대하고 전면부 센서 3개를 장착할 것으로 전망을 한 거죠. 한편 삼성은 그 애플처럼 고급 사양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이제 시장은 가격에 중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플 비전 프로하고 메타 퀘스트 사이에 위치시킬 가능성이 큰데, 하드웨어는 애플처럼 프리미엄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애플보다는 일반 대중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격은 더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계는 헤드셋 가격을 한 $2,000대까지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애플은 소니의 디스플레이를 장착했지만은 삼성은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헤드셋 제조 원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강점이 있다. 삼성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가장 큰 수요처인 요즘 중국 경기가 정상화돼야 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회복이 좀 더딘 것 같아요. 좀 비리비리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매출도 60조, 영업이 6천억이죠.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자 그 반도체 전문가들은 2분기부터는 본격화한 감산 효과가 본격화해서 실적 회복에는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우면서도 최대 관건은 중국 등 글로벌 경기 회복이 달렸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 삼성의 2분기 실적은 2009년 1분기 영업이익 5,900억 원 이후로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 잠정 실적 발표인 만큼 사업 부문별 실적은 발표되지 않았고요.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부분에서만 3조에서 4조 원 정도 가량의 적자가 낼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1분기보다는 적자폭이 좀 줄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 현재 감산 효과로 재고 문제가 해소돼 가지고 삼성전자 실적은 하반기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인공지능 시장 확대로 차세대 고부가치 제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DDR5 이 수요 증가도 실적을 끌어올릴 요인이라고 분석들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또다시 다가올 메모리 그 다운턴에 대비해서 중장기적으로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팹리스에 주문을 넣을 수요 사업과 팹리스나 파운드리 등의 삼박자가 갖춰져야지 시스템 반도체가 큰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와 인력이에요. 그리고 정부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실적 향배는 최대 반도체 수입국인 중국 경기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작년 말 리오프닝 국면 이후 그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한 2.2% 정도에 이르면서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5월 들어서는 기대해야 할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돼 가지고 회복세가 좀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도체는 거시경제와 설키고 엉켜 있어요. 글로벌 경기가 좋아야지만이 소비가 일어나고 또 반도체 업황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최종 소비자의 수요가 중요한데, 아직 세트 사업 등 향후 경기 전망이 밝은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는 시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조금 살아남줘야 돼. 이 중국 경기가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같이 이제 덩달아 따라가 가지고 삼성도 조금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중국이 날아다녀야지 또 그만큼 많이 필요하겠죠. 반도체 같은 것도 많이 팔리고 할 것 같은데, 워낙 경기 침체다 이다 보니까 아주 직격탄을 맞고 있네요. 이게 또 사이클 사람 아닙니까?
이 사이클이 바닥치고 이제 다시 또 올라갈 때 그때 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겁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